여러분 왜 유엔도 포기한 나라에 한국만 끝까지 남았을까요? 심지어 총알이 날아다니던 그 땅에서 한국군은 총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한국을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한 진심이 만든 기적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세계가 포기한 그 땅에 왜 유독 태극기만이 남아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아이들은 울고 있어야만 했을까요? 유엔도, 미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중국도 모두 떠났습니다. 내전과 절망, 끝없이 이어진 고통의 땅 남수단. 그러나 그 모든 대국들이 철수한 자리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총이 아니라 한국의 삽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싸워야 했던, 살아가기 위해 싸운 사람들과 그 곁을 묵묵히 지킨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갈등의 땅 남수단, 희망 없는 나라에 남은 한 나라.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젊음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956년 수단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북부의 이슬람계 정부와 남부의 기독교, 토착 종교계열 주민들은 문화, 인종, 경제적 갈등 속에서 반세기 넘는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400만 명 이상의 난민, 수십 년간 이어진 학살과 기아, 그리고 유령처럼 버려진 도시들. 참담한 상황에 국제사회가 나섰고 2011년 남수단은 마침내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분열은 내전으로 이어졌고 부족 간 충돌과 민병대의 반란은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학교는 불탔고 병원은 문을 닫았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닌 피난민 번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누구보다 늦게 도착해 가장 오래 남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보낸 아주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빛부대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가 들고 간 건 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총과 방탄복이 아니라 포클레인, 삽, 곡괭이, 그리고 태극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은 그저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빛부대는 전선 근처가 아닌 가장 낙후된 지역인 보르를 택했습니다. 우기만 되면 고립되어 병원조차 갈 수 없던 마을. 그곳에서 부대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실제 이야기, 길 위의 기적 보르에서 아코보까지 87km의 약속. 비만 오면 외부와 단절되던 마을 아코보. 환자를 병원에 보내려면 8일이 걸렸고 물가는 평소보다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빛부대는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땀을 흘리며 도로를 닦았습니다. 군인들은 직접 건설 기술을 가르치며 현지인을 고용했고 그 결과 6일 걸리던 여정이 단 1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고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줘요. 쌀 한 톨이 바꾼 생존의 패턴, 코로스의 희망. 한빛부대는 농업 분야에도 손을 댔습니다. 남수단 대학 농업학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한국산 신품종 쌀 코로스를 시범 재배했습니다. 현지에서 씨앗을 심고 물 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첫 해 수확량은 20톤. 굶주림이 일상이던 마을에서 아이들이 쌀밥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수확의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쌀을 키우고 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확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아이 하나가 바꾼 마을 루벤의 반전. 보르의 소년 루벤은 비만 오면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없어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빛부대가 도로를 놓은 뒤 루벤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에게 꿈을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하는 나라로. 2025년 남수단 외교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제안서를 건넵니다.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 담긴 외교적 청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로, 철도, 수자원 개발, 병원과 보건소 설립, 간호대학 설립, 석유 및 가스 공동 개발, 태양광 풍력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기술 이전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은 하나. 우리를 믿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진지하게 이를 검토했습니다.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코이카가 합동실사단을 꾸려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성.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남수단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의 이름을 부르는 외교, 신뢰의 씨앗. 한빛부대는 늘 먼저 주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인사하고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생일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마을 원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포기했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ODA 선도국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와 알자지라는 총보다 라디오를 먼저 튼 군대, 가장 위험한 땅에서 기회를 만든 유일한 나라라 보도했습니다. 한빛부대는 지금도 남수단에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자 의사이고 기술자이자 선생님입니다. 코이카는 말라리아 키트를 전달하고 있고 광장에는 남수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국어 수업이 방송되고 저녁에는 태권도 수업이 열립니다. 남수단의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배우고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창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기적은 사람이 만든다. 우리는 왜 그 멀고 위험한 나라에 갔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땅에는 길이 필요했고 그 길 위엔 누군가 일어설 수 있어야 했으며 그 순간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제 남수단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씁니다. 그 시작은 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